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및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인법상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권리금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요건들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관련 판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 건물 임차인이다. 네, 새로운 임차인을 잘 구해서 그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받아냈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문제가 생겨서 권리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인한테 그 내가 못 받은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춰 두어야 되겠죠. 임차인으로서는 나중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네. 우선 첫째는 보호 기간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네,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임차인을 구해왔으니까 이 임차인이랑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 네,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미리 나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와도 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이미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라는 판례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네, 물론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거나 또는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한 것이지 나는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임대인이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 두는 게 나중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더 확실한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네, 이걸 체결해 둬야지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라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는데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무슨 뭐 주선이 제대로 됐느니 또는 권리금을 주고 받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느니 또는 뭐 위증을 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두시는 게 확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어야 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판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인이 이제 스스로 영업을 할 거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지금 이 건물이 오래돼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 할 거니까 나는 임대차 계약을 지금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만약에 임대차 목적물을 뭐 철거를 하거나 뭐 대규모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네,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네, 그 밖에도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시를 해서 결국에는 임차인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네, 이런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거절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밖에 상인법 제10조 1항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뭐 예를 들어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권리금 상당액과 계약 종료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권리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온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관련 판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법상 요건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겠다 해서 계약이 갱신이 됐어요. 그런 경우라면 아무리 그 요건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하고 뭐 중간에 뭐 연장도 하고 해서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네, 법원은 네, 할 수 있다. 네, 이게 반드시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다. 네, 그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권리금 임차인으로 받기로 한 권리금 금액과 뭐 감정평가 금액 중에 낮은 걸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제 그게 상한인 거고요.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본 이념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즉, 그 둘 중에 낮은 금액보다 더 금액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권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